김종인 위원장과 안철수 대표 간의 신경전입니다. 먼저 김종인 위원장은 안철수 대표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은 자유시장 경제가 뭐라는 거를 정확하게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 우리가 꼭 국민당하고 정책 연대를 이어나가야 할 그런 당위성을 갖고 있질 않아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 나름대로의 생각을 하는 거고. 안철수 대표는 만만치 않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 상태라면 정권교체는 물론이고 내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승리도 힘들다. 정말로 많은 노력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야당을 대안으로 보지 않고 있다. 정치하기 전부터 굉장히 오랜 소진입니다. 저는 그 현장에서 직접 기업을 창업하고 경영하면서 제 피부로 느끼면서 살았습니다. 경제 3법을 두고 부딪힌 것처럼 보이지만 신경전은 훨씬 더 이전서부터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 3법과 관련돼서 자유시장 경제가 뭔지 정확히 인식을 못하는 것 같다라고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김종인 위원장이 지적을 했고요. 안철수 대표는 앞서 돈을 벌어본 적도 없는 정부 여당 사람들이 만든 완전히 방향이 잘못된 법안이다라고 현재 충돌을 하고 있는 건데요. 야권연대 주도권과 관련돼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이대로는 재보선 대선 다진다라는 말은 김종인 위원장의 리더십에 대해서 정면으로 비판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에 대해서 김종인 위원장은 연대할 필요 없다. 안철수에게 다시는 기회 안 올 것이다. 라고 발언하고 있는 건데요. 박정아 대변인. 일단은 안철수 대표는 국민의힘 소속이 아니잖아요. 지금 국민의당 소속이. 그러니까요. 예. 같은 당도 아닌데 예. 남의 당의 미래에 대해서 왜 이렇게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일단 그렇게 시작을 했으니까. 일단은 지금 그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국민의힘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그리고 국민의당의 안철수 전 의원도 현재 그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좀 힘들어하고 마뜩치 않아하는 어떤 범야권에 지지하는 국민들을 대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분 모두 저는 어떻게 해야지 야권의 지지자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그다음에 또 그들이 바라는 정권 교체나 뭐 재보선에서 승리의 길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서로 그 가는 방향은 같은데 약간 그 세부적인 미세한 차이에서 서로 밀당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저는 속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요. 오늘 아마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방송기자클럽에서 또 무슨 대담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또 이런 비슷한 질문이 나올 텐데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하는지 좀 지켜볼 대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뭐 사실은 내년 서울시장 보고를 두고 신경전을 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또 국민의힘 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안철수 전 대표가 뭐랄까요, 국회의원 선거도 지고 서울시장 선거도 지고 대선도 다 졌기 때문에 안철수 전 대표에게 차례가 안 갈 거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수현 전 대변인? 예, 제가 평소에 저답지 않게 지극히 정치 공학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면 안철수 대표는 사실은 본인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김종인 대표와 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임으로 상당히 성공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고요. 일단 시비를 걸고 있는 거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뉴스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한 자신만의 전략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국민의힘이 사실 성공하려면 저희 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중도 쪽으로 외연 확대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김종인 대표 입장에서는 자신이 이야기하는 경제민주화 이런 것들, 공정경제 3법의 실행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내가 중도로 국민의힘의 외연을 확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김종인 대표를 제외한 제가 알기로는 주호영 원내대표나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국민의당과의 연대 또 합당 나아가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중도로 외연을 확장하자라고 하는 그런 방법의 차이가 확연하게 보이는 것이죠. 아마 그래서 두 분이 그런 어떤 정치 공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렇군요. 지금 서로 그렇게 뉴스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굉장히 그 이면에 어떻게 보면 향후의 야권의 리더십과 야권의 개편 구도에 대한 숨은 신경전까지 지금 숨어 있다라는 박수현 전 대변인의 해석인데 국회 반장 출신 이재명 기자, 이 두 분의 신경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굉장히 해석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예. 상당 부분 동의를 하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공정경제 3법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여당에서는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를 하겠다, 처리를 하겠다고 공언한 상태인데 그 이유 자체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거기에 굉장히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경제 민주화를 전면 내세우고 있는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경제 3법이 충분히 국민의힘에서도 동의하시는 부분이다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굉장히 반발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유시장 경제의 원리에 위배된 부분이 있다. 기업의 경영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이제 이런 우려가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김종인 위원장과 의원들 사이의 굉장히 갈등 요인을 저는 안철수 대표가 잘 파고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내년 4월까지가 김종인 위원장 임기고 내년 4월에 서울시장 재보궐선거가 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야권 지형이 상당히 요동칠 겁니다. 그때 안철수 대표가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의원들과 손을 잡기 위한 접점을 넓혀가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저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짧게 한 말씀만 묻히면 네. 우리 박정하 대변인께 이런 생각이 떠올라요. 저희 민주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을 김종인 대표 하실 때 제가 이제 비서실장을 했어요.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했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저희 당내에서 이제 문제가 있어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대구로 집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모셔오기 위해서 많은 당직자들이 가서 모셔왔어요. 결과적으로 이 공정경제 3법이라고 하는 거 가지고 그거는 김종인 대표의 존재 이유입니다. 경제민주화가. 그렇기 때문에 저를 양보할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저기서 갈등이 문제가 생기면 단언컨대 김종인 대표는 또다시 자택으로 집거할 겁니다. 그러면 주호영 원내대표 등이 가서 또 사과하고 이렇게 모셔올 텐데 모셔온다는 얘기는 공정경제 3법이 김종인 대표의 뜻대로 실행이 될 거라는 걸 전제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갈등 만들지 마시고 공정경제 3법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서로 반발짝씩 서로 양보할 거 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세세한 법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논란이 깊어지니까 이제 생각을 하고 그 공정경제 3법이라고 지칭되는 그 법안에 보면 일부 도저히 받아줄 수 없는 독소 조항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제시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번 4차 추경 합의하듯이 여야간에 서로 그렇게 넣을 거 뺄 거 정리하면 저는 국민의힘 안에서도 수용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분의 얘기 들어봤습니다.